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올해도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있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지나면은 올해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년 1월이면 이제 또 연말정산을 해야 될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준비를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서 연말정산 준비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항목에 집중할 것인지 이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뭐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입니다. 뭐 부양가족 갑자기 뭐 다른 가족을 내 밑으로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뭐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더 받겠다고 이제 신용카드를 더 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의료비는 안 아파서 안 받는 게 더 낫죠. 소득공제 더 받겠다고 아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가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는 그래서 주력할 항목으로 연금저축과 IRP 납입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주력을 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상품을 가입하면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노후의 준비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연금저축 600만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RP를 300만원까지 합치면은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연금저축을 하나도 넣지 않고 IRP를 900만원만 넣어서 900만원을 맞춰가지고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 세액공제율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1.2억 원 이하, 종합소득 1억 원 이하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1.2억 원 넘고 종합소득 1억 원 넘는 분들도 13.2%를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3.2%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추가해서 9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납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방금은 그림으로 말씀해 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텍스트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서 총 900만원을 납입하면은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요. 예,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합친 금액 900만원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 구간상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세제 공제율은 본인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3.2%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총 118만 8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가 연금저축을 안 했다면은 이 118만 8천원 같은 경우는 제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받는 거 나도 받으면은 뭐 크게 상관없지만 남들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면은 그거는 손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준 혜택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을 납입, IRP는 300만원을 납입해야지 세액공제 한도액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을 하면은 이 금액을 모을 수가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IRP는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IRP도 지금 300만 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세액공제를 118만 원 아까 봤죠, 그쵸? 자, 118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가외로 얻는 각종 수당, 뭐 출장비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게 되고 이런 수당이 붙는데요. 이 수당을 182만 원을 모아 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 가지고 300만 원을 만듭니다. 자, 즉 세액공제 받은 돈, 이 돈을 제가 받았다고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다시 IRP에 넣어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투자합니다. 전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그 금액을 계속 IRP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2만 원 같은 경우에도 작은 수당만 뭐 5만 원, 10만 원일 수 있지만 꾸준히 1년 동안 모아도 이 182만 원을 만들어서 300만 원 납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RP 300만 원을 꼭 채우자 이런 생각이 가지고 각종 수당을 허투루 막 쓰지 않고 꼭 모아다가 이렇게 300만 원을 만들어서 IRP 300만 원을 채워가지고 세액공제 한도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준비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 항목 혹은 소득공제 항목을 정하고 이거에 맞게 준비해야 되겠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LP 900만원 납입이 저에게 맞는 세액공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IRP랑 연금저축 600, IRP 300을 납입해서 13.2%의 세금인 118만 8천원을 돌려받고 이거를 그냥 허투루 또 나 세금 받았다고 세금 돌려받았다고 막 이것저것 사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IRP에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했더니 작년에 한 200만 원 넘게 이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을 때는 힘들고 또 어렵지만 이렇게 또 세액공제를 통해서 다시 세금을 돌려받고 그거를 또 IRP에 재투자했을 때 또 얻는 기쁨이 커서 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렇게 또 참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이 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꼭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받게 되면은 그 세액공제는 제가 받게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